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거 알아요? 그때도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필리핀 하나의 성공 사례였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책임은 마르코스예요. 나는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단 하루도 똑같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땅콩 회항 있잖아요. 네. 이쪽에는 치즈 회항이 있어요. 아, 내가 깜빡했어. 지금 이탈리아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치즈를 사야 되는데 치즈를 내가 깜빡했거든. 비행기 유턴. 근데 이분이 권력욕도 좀 약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72년도에 이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든요. 네. 계엄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만 3,000명이 넘어요. 이 배경에는 이멜다 마르코스가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여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만둘 수가 있냐. 이 권력 영원히 가지자.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3,000개의 구두와 황금으로 만든 세면대까지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여인 이멜다 마르코스. 그녀는 어떻게 이 찰나거던 필리핀을 무너뜨렸을까요? 오늘은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이멜다와 마르코스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작가님 워낙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의상으로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은 국제 정치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바로 미국의 관세이잖아요. 관세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랑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이랑 만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 대통령은 엄마랑도 이멜다 여사랑도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와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트럼프와 이제 이멜다 마르코스가 만남을 가졌던 이유는 그 시기는 이제 1980년대 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그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유력 인사와 이제 커넥션을 만들고 있던 때거든요. 당연히 그 당시에 필리핀의 정계를 쥐락펴락했던 이멜다 마르코스와 친분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이멜다 여사님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죠. 네. 근데 그 아들분의 또 부인 지금 현역 이제 영부인이죠. 네. 마약 때문에 여론 안 좋다면서요. 마약 스캔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예.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과 필리핀의 한 재벌이 미국에 가서 체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행을 했던 재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재벌이 이제 마약과 관련된 일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동행을 했던 영부인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스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 중이에요.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역 영부인도 이렇게 이런 좀 약간 빌미스러운 사건으로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예전에 이 현역 영부인의 이제 시엄마인 우리 이멜다 여사도 본인이 영부인이었을 때는 또 좀 약간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이멜다 여사는 어떤 분이에요? 이멜다 마르코스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이멜다 마르코스라고 하면 구두 3,000켤레의 네.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멜다 마르코스가 그럼 어떤 배경으로 컸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멜다 마르코스 아빠는 변호사였어요. 오, 부자네요. 오가 아니에요. 이멜다 마르코스 아빠는 변호사였는데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이멜다 마르코스는 둘째 부인의 자녀였어요. 첫째 부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랑 둘째 부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랑 엄청나게 차별을 했어요, 아빠가. 아, 이거 안 좋아요.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엄청 차별을 해가지고 차고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제 약간 권력을 쥔 다음에 누군가가 농담이든지 진담이든지 이멜다 마르코스 보고 당신 옛날에 차고에서 살았다면서 이 말하면은 공산주의자, 반정부주의자 라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죠. 그럼 그런 분이 어쩌다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랑 결혼했어요? 은행에 취직을 했거든요. 네. 은행을 취직했는데 자기의 친인척 가운데서 당시 국회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인척을 만나러 국회 구내식당을 간 거예요. 네. 구내식당에 딱 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미래가 촉망받던 네. 젊은 의원이었던 페르난도 마르코스와 만난 거예요. 스페인 계통의 혼혈이거든요. 오. 그래서 예뻤어요. 이멜다 마르코스의 말에 따르면은 저쪽 남편이 됐던 그 마르코스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 의원이 첫눈에 반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키를 재봤다고 해요. 네. 남편이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네. 키를 딱 대보니까 키가 비슷했더래.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한 거예요. Will you marry me? 그러니까 이멜다 마르코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지금 놀린다. 저도 사귀자가 않았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첫 만남에 네. 대통령 되겠네. 아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말도 몇 번 안 섞어본 그날 당연히 네. 만나가지고 오자마자 Will you marry me 그러면 대부분 다 장난으로 볼걸요. 네. 그래가지고 이멜다 마르코스는 그냥 I'm sorry 이렇게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진심이었어 그게. 네.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남편 페르난도 마르코스는 집안이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국회에 진출했겠죠. 네. 그때부터 11일 동안 네. 매일매일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씩 선물한 거예요. 돈이 많으시네요. 그런데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네.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때 남편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아주 신의 한 수를 둬요. 네. 이거는 그 이멜다 마르코스 측의 주장인데 자기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더래요. 네. 따라오십시오. 뭔데요? 문 여니까 그 안에 7,000개가 넘는 진주가 박혀 있더래요. 오. 필리핀이 섬이 7,000개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방을 가지라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 7,000개의 주인이고 즉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걸 가져가라는 것은 영분이 될 생각이냐. 그걸 파악을 하고 그때 오케이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권력욕도 좀 약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권력력 대단했죠.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남편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일기 집권하고 69년도에 재선에 성공을 해요. 이멜다 마르코스가 슬슬 이 권력을 내가 영원히 가질 수는 없을까? 이기 때부터 권력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밝혀진 건 없지만 72년도에 이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든요. 네. 이 배경에는 이멜다 마르코스가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여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만둘 수가 있냐? 이 권력 영원히 가지자. 라고요. 사실 이멜다만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이멜다의 남편 페르디난 마르코스예요. 그렇죠. 마르코스 집안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네. 뭐 아시다시피 필리핀도 2차 대전 동안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항일 투쟁을 했다라고 그쪽 집은 주장을 해요. 네. 특히 69년도에 이제 그 두 번째 대선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부각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지 항일 혁명을 한 기록은 없다예요. 그래서 그 재선 과정에서 많이 부풀려졌다라는 것이죠.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기 집권한 다음에 2기 그 재선 선거를 할 때 첫 번째 우리 집안은 항일 투쟁을 했다. 두 번째 나를 뽑아줘야지 필리핀이 더 잘 산다예요. 그러면서 가시적으로나마 필리핀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뭐 했냐면 굉장히 나라 빚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고속도로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게 다 빚잔치였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거 알아요?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 길거리에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밖에 없다. 60년대에 튀르키예 정치인들의 연설들을 봤는데요. 그 연설에 자꾸 필리핀 나와요. 저를 뽑아주시면 저도 필리핀처럼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도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필리핀 하나의 성공 사례였어요.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앞에 보면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네. 그 건물을 뭐 필리핀에서 만들어줬다. 아니 장축제건 필리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뭔 소리 아니라니까요. 김정수 건축가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 굉장히 구조가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기술이었어요. 필리핀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이건 분명히 필리핀 기술로 만들었다. 그런 루머가 나올 정도로 필리핀은 그 당시 우리보단 선진국이었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은요. 알파고도 일 때문에 홍콩 자주 가죠. 네. 홍콩에 가면은 그 이 지하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공장소 위에 지붕이 있는 데 가면은 그렇게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저 봤어요. 그 일요일마다 그분들의 이제 신인 날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른 가사 도우미들이랑 만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휴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는 그 고용주 집안이죠. 네.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일하니까 거기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주말엔 나와가지고 뭐 지하철역에 다 모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국내 상황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사 도우미로 나왔나.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책임은 마르코스예요.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도 좀 정치를 못한 거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 부인 이멜다 다시 원점으로 가자면 그때 사치가 너무 유명하다면서요. 남편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인한테 이걸 만들었어요. 나는 필리핀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국정을 5대5로 나눈 거예요. 이멜다 당신은 필리핀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라. 네. 가 된 거예요. 필리핀이 약간 잘 살고 약간 있어 보이는 나라를 만들자 네. 하면서 뭐 문화센터도 건설하고 필리핀 마닐라 국제 영화제도 막 유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닐라 국제 영화제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문화센터가 지금 완공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하는 그 측에 얘기한 거예요. 네. 몇 월 며칠 날 마닐라 국제 영화제가 개최를 하는데 지금 문화센터가 다 건설이 안 됐어. 몇 시간에 다 만들어. 막 만들다가 이게 무너져요. 오. 무너지죠. 부실공사니까. 그러니까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멜다 마르코스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빨리 희생자 수습 대충 하고 그냥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수습도 다 안 하고 그 위에 또 시멘트를 부어서 그냥 만들어요. 그 당시에 많은 희생자 시신들이 그냥 수습도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흥행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한 건물이 돼버리고 이멜다 마르코스가 원래 가난하게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돈과 이런 데 집착을 많이 했어요. 86년도에 이 이멜다 마르코스 부부가 하와이로 망명가요? 망명이라뇨. 도망갔지. 예. 그래서 얼마를 갖고 도망갔냐? 알려진 것만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가지고 가요. 오. 오. 그거는 나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부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갖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필리핀 재건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이야. 이걸 필리핀 국민들은 상당히 믿어요. 사치 얼마큼 했냐? 우리가 3,000켤레의 그 구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1,000몇 켤레인데 네. 그 이멜다 마르코스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런 말 하거든요. 나는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단 하루도 똑같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해요. 근데 왜 3,000켤레의 신발로 남아있냐?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라니까요. 86년도 피플 파워, 그러니까 민중혁명에 의해서 하와이로 도망을 가는데 작고 비싼 거 있잖아요. 네. 급하게 튀니까 이걸 싹 다 들고 간 거예요. 네. 근데 부피가 큰 옷, 신발은 못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남겨둔 거야. 그래서 민중혁명이 끝난 다음에 야! 필리핀 그 대통령궁 한번 들어가 보자. 딱 들어가 봤더니 작고 비싼 거는 다 갖고 튀었고 부피가 커가지고 못 갖고 간 신발만 보인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 신발이 여왕이 됐는데 진짜는 더 비싼 거 가져갔다 이거죠. 근데 대통령 궁도 너무 좀 화려하게 꾸몄다면서요. 말라카냥 팔라스. 당시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궁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천장은 크리스탈, 샹델리에, 욕실은 100%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면대. 이게 다 국민들의 고열로 만든 거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린 땅콩 회항 있잖아요. 네. 이쪽에는 치즈 회항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문 열어보세요. 네. 여사님
왜 그러십니까? 비행기 유턴. 에? 왜요? 아, 내가 깜빡했어. 지금 이탈리아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치즈를 사야 되는데 치즈를 내가 깜빡했거든. 비행기 유턴. 유명한 치즈 회항이에요. 그리고 이 이멜다 마르코스가 얼마나 입김이 셌냐면은 1966년도에 네. 당시만 하나 들어도 비틀즈에서 상했어요. 비틀즈가 세계 순회 공연 가운데서 66년도에 필리핀 투어가 예정됐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해요. 네. 이멜다 마르코스가 자기 친인척과 지인들한테 한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지. 네. 연락한 거예요. 비틀즈한테. 오라고. 못 간다고 한 거야. 네. 당연히 못 가죠. 그 망신 삐 망신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TV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울었어요. 제가요 비틀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 한번 듣고 싶었는데 이 바가지 머리들이 네. 어저께 부르는 얘네들이 안 왔어요. 운 거예요 이걸요. 이때부터 필리핀 여론이 확 나빠져요. 비틀즈 고홈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비틀즈가 탈출을 해요. 필리핀을 진짜 목숨 걸고 탈출을 하는 사건. 솔직히 비틀즈가 그 이후로부터는 세계 투어를 안 합니다. 이멜다 때문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이후로부터 필리핀의 정치가 꼬인 것 같은데요. 왜 꼬인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필리핀도 그렇고 이 스페인 식민지들이 그 옛 식민지들이 약간 그 지역 유지들의 약간 족벌 정치들로 유지가 됐어요. 네. 그 지금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더 심했던 게 뭐냐면 7,000개의 섬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통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연결됐는데 마르코스가 집권하면서 필리핀이 독재의 과정으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72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72년도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영구 집권을 꾀하면서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때 마르코스 대통령의 명분, 비상계엄령 선포의 명분이 이거였어요. 공산주의자들과 좌익 반국가 세력이 전쟁 수준까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체포 대상 리스트 한 400명을 만들어요. 야당 인사들, 반체제 인사들, 그다음 나를 비판했던 언론인들 등등등. 81년도 이제 계엄이 해제되니까 9년 동안 그러니까 헌법이 종지됐잖아요. 그때 기간에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 구금이 가능해. 필리핀 군장교들이 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 체포해 가버리고. 계엄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만 3,000명이 넘어요. 너무 많네요, 진짜로. 너무 많죠. 그리고 아키노라고 해가지고 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대항을 했던 이 야당 인사죠. 네. 마르코스 입장에서 봤을 땐 반정부 인사예요. 없애려고 했어요, 아키노를요. 근데 하도 이 거물급 인사다 보니까 뭐 미국 등 서방 세계가 개입해가지고 그럼 차라리 망명시켜라.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키노의 아버지도 국회의장을 해봤던 적이 있는 좀 약간 뿌리가 있는 가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 눈도 있고 해가지고 이 아키노를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망명을 시켜요. 네. 그랬다가 83년도에 이제 아키노 이 양반이 귀국을 합니다. 그 이제 마닐라예요. 근데 뭔가 느꼈나 봐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들 보고 내가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카메라 돌리라고.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순간 괴한이 총을 맞고 죽어요. 네. 암살당하면서 필리핀 국민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아키노 누가 죽였냐? 슬슬 반정부 움직임이 벌어져요. 원래 87년도에 이제 대선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네. 마르코스 독재자가 승부수를 던져요. 1년 전인 86년도에 나를 신임하는 투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너희들이 나 물러나라고 하면 신임 투표해보자.
원래 87년도에 대선인데 1년 먼저 86년도 하자 해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돼요. 이쪽은 마르코스 대통령, 야당 측에는 암살당한 그 아키노의 부인 꼬라손 아키노 여사죠. 네. 대결을 펼쳐요. 엄청난 당연히 부정선거가 들어갔죠. 돈 네. 뿌리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보면은 국가공식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마르코스가 승리했다라고 일단 발표를 해요. 네. 국민들은 그걸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두 명이 동시에 취임을 해요. 동시에 취임을 하고 네.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가져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마르코스 물러나라, 마르코스 물러나라. 항쟁 시위가 심해지니까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망명을 해버려요.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피플 파워 혁명 이것이죠. 그게 바로 피플 파워입니다. 예. 86년도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게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당시 이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거든요. 이게 보도가 되면은 대대적으로 네. 우리도 따라하겠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필리핀에 가보시면 500페소 위에다가 그 암살당했던 아키노하고 다음에 대통령 됐던 아키노 여사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또 화폐 전문가죠. 예. 그래서 그 이분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 됐으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척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분께서. 네. 집권 기간에도 군부 무력 구테타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바뀐다고 해가지고 전체 기득권이 다 바뀌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코스 부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마르코스 부부에게 빨대를 꽂았던 기득권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꼬라손 아키노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기득권층, 특히 군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군부 쿠데타 시도가 많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긴 필리핀 현대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테르테가 등장을 하면서 필리핀이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르코스 부부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다 정체가 됐잖아요. 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쭉 그냥 필리핀은 아시아 최고의 빈국으로 남아있던 상태예요. 아버지 마르코스는 미국에서 사망을 합니다. 아. 지금 어디 있게요? 시신이? 미국에 있지 않을까요? 노. 필리핀 국립묘지에 있어요. 와. 그 시신을 우리로 치면 뭐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지금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그 마르코스 독재자의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의 그 하원 의원은 그 부인이자 현 대통령의 엄마고요. 네. 90년대 초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배경이 그거였다니까요. 필리핀 국민 여러분들, 옛날 우리 잘 살았던 때 그립죠? 우리가 그때 번영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시 잘 살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지금 필리핀 대부분의 젊은 유권자 대부분은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그 계엄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이요. 또 이 양반들이 그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가문을 약간 포장을 해달라. 정치 컨설팅이요. SNS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독재의 상징이 아니라 번영의 상징이란 걸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해달라. 네. 지금 현재 마르코스 대통령도 아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나대로 평가를 해달라. 우리 아빠 때 잘 살았지 않느냐. 다시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치를 했던 사람이 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멈출 리가 있겠는가? 아직도 지금 사치를 하고 있어요? 세 살 벌은 여든 간다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2018년도에 2,400억 원 가량의 이제 횡령 혐의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일단 징역 77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네. 근데 불과 15만 페소, 당시 320만 원만 내고 보석 허가를 받고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 판결이 사법부가 이렇게 솜방망인데 해온 그런 버릇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봐도 필리핀 국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역사는 발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전 세계는 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될게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 반복되는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교훈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필리핀에서 보여가지고 좀 슬픈 거죠. 자, 그렇다면 선배님, 필리핀이 이 부패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필리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일단은 권력층 기득권이 부패를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지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항을 하려면은 구심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기득권 내에서 정말 부정부패가 현재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당연히 저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죠. 그것이 거대 사회 담론이 돼가지고 피플 파워가 돼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요. 자, 오늘은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필리핀을 망친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파이팅. 오늘 깔끔한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아주 가득 차고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